가을은 언제나 희망의 계절이었다. 종로구 낙원동의 좁은 골목길에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오후, 박희망은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셨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희망의 손등에는 갈색 반점들이 자리 잡았고 한때 검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이제 흰서리를 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간간히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골목의 정취는 여전했다. 희망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이 골목길에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 전화벨이 울렸다. 희망은 느릿한 걸음으로 거실로 이동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희망아, 나야. 오늘 기분이 어때? 김순자의 목소리였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진 친구. 희망은 순자의 목소리에 미소 지었다. 평소와 다름없지. 너는? 좋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덕수궁에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 작년에는 너무 바빠서 못 갔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이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찼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학창시절부터 순자는 반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였다. 희망이 조용히 책을 읽는 동안 순자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교실을 들썩이게 했다.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그래서인지 둘은 더 잘 맞았다. 좋지. 몇 시에 만날까? 2시에 파고다공원 앞에서 만나자. 내가 호두과자 사갈게. 희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옷장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분홍색 카디건을 꺼내 어깨에 걸쳐보았다. 남편 정수가 마지막 생일에 선물했던 옷이었다. 7년 전 정수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희망의 세계는 절반으로 줄어든 듯 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며 희망은 지난 날을 떠올렸다. 23세 정수를 만나 25세 결혼했다. 그때 순자는 들러리였다. 순자의 결혼식에서도 희망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는 것도 함께 축하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늘 함께였다. 희망아, 우린 평생 함께 늙을 거야.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자. 결혼식 날 순자가 희망의 손을 꼭 잡으며 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50년 동안 지켜졌다. 정수가 떠난 후 희망을 지탱해준 것은 순자였다.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일주일에 3번은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장례식장에서 내내 희망의 손을 잡아주던 그 따스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희망은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중학교 시절의 사진이 나왔다.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희망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순자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다. 수학여행에서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 야시장을 구경하자며 희망의 손을 잡아 끈 것도 순자였고 대학 입시에 실패해 한강변에서 울던 순자의 어깨를 토닥인 것은 희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너무나 잘 알았다. 희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교직 생활 40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중에는 지금도 가끔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순자와의 우정만큼 오래가지는 못했다. 아들 민석은 분당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순자의 딸 미경도 캐나다에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없었다. 두 노인에게는 서로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소중했다. 희망은 작은 핸드백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지갑, 손수건, 돋보기 안경, 그리고 혈압약.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실에 있는 정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다녀올게요. 말없이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사진에 작게 인사를 건넸다. 낙원동에서 파고다공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천천히 걸으며 희망은 주변의 변화를 느꼈다. 오래된 다방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화려한 카페가 들어섰고 문방구 자리에는 편의점이 자리 잡았다.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순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순자는 희망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늦었어. 미안해. 희망이 말했다. 아니, 내가 일찍 온 거야. 와, 호두과자 아직 따뜻해. 순자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두 노인은 나란히 공원을 거닐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바닥에 그림자 무늬를 만들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순자의 손자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 희망이 최근에 읽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 희망아, 요즘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연다더라. 우리도 한번 등록해볼까? 순자의 말에 희망은 미소 지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좋지. 언제부터인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래. 내가 우리 둘 다 신청해 놓을게. 순자는 언제나 그랬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항상 그녀였다. 희망은 그저 순자의 열정을 따라가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덕수궁 안으로 들어서자 붉게 물든 단풍이 두 사람을 반겼다. 오후의 햇살이 고궁의 처마 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희망과 순자는 느릿한 걸음으로 정원을 거닐었다. 순자야, 너 요즘 손녀 때문에 많이 바쁘다며? 그래서 지난주에 약속도 취소했던 거지. 희망의 물음에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 그게 맞아. 요즘 미경이가 출장이 많아서 내가 아이를 봐줘야 하거든. 순자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다. 희망은 50년 지기 친구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캐묻지는 않았다. 모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있는 법이었다. 석양이 질 무렵 두 사람은 고궁을 나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은 그들의 단골이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희망아, 다음 주에 내가 잠시 여행을 다녀올 거야. 여행? 어디로? 제주도. 그냥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은 희망의 시선을 피했다.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잠시 쉬고 싶어서 그래. 희망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그녀의 표정, 목소리, 몸짓의 작은 변화까지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순자에게 무언가 있었다.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옮겼다. 과거의 추억, 아이들 이야기, 동네 소식. 그러나 희망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두 사람은 일어났다. 순자가 희망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희망은 괜찮다며 거절했다. 혼자 갈 수 있어.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그래. 그럼 내일 전화할게. 순자는 희망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묻어있는 듯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은 계속해서 순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색한 웃음,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길.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50년 우정에 금이 가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희망을 맞이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희망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50년 우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다. 곧 닥칠 배신의 쓰라림을, 그리고 그 상처가 가져올 새로운 시작을. 희망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순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다. 두세 번 가져오던 반찬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무언가 크게 변하고 있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마치 희망의 마음처럼 흐릿하고 불안했다. 50년지기 친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칠 리 없었다. 하지만 직접 묻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에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 전화기가 울렸다. 희망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 아들의 목소리였다. 반가움과 동시에 작은 실망감이 들었다. 순자의 전화를 기다렸던 것이다. 아, 민석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피곤하세요? 괜찮아. 그냥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희망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순자와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통화를 마친 후 희망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순자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순자의 집은 희망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낙원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희망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순자야, 요즘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무슨 일 있니?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았다. 순자야, 나 요즘 외로워. 자주 보자. 이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들렸다.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순자의 집 앞이었다. 2층짜리 작은 다가구 주택의 1층에 순자는 혼자 살고 있었다. 희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외출했나? 희망은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찰나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순자씨, 이 서류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강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마음이 놓여요. 희망은 얼어붙었다. 순자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설렘. 젊은 남자를 부르는 그 다정한 어조. 이런 순자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순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일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50년 우정에 숨길 일이 생겼다는 것이 더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은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우리 좀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 미안해, 희망아.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때? 내일도 괜찮아. 낙원시장 근처 다방에서 만날까?
그래, 10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희망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다음 날, 희망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다방에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켰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다. 희망은 계속해서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11시가 되어서야 순자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었고 새 옷을 입은 듯 했다. 미안해, 희망아. 길이 막혀서.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낙원동에서 교통체증이라니. 하지만 희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순자는 희망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희망아, 무슨 얘기 하고 싶다고 했지? 희망은 잠시 망설였다.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아니면 돌려서 말할까? 결국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순자야, 요즘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무슨 일 있니?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망설였다. 아니,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어제 내 집에 갔었어.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그냥 보험 설계사였어. 요즘 노후 대비해서 보험 들으려고.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희망은 가슴이 아팠다. 50년 동안 그들 사이에 거짓말은 없었다. 서로의 비밀을 모두 공유했고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왔다. 그런데 지금 순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순자야, 우리 50년 친구잖아. 뭐든 말해도 괜찮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미안해, 희망아.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나중에 꼭 설명할게.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저 마셨다. 평소 같으면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다. 헤어질 때 순자는 희망의 손을 꼭 잡았다. 희망아, 나 믿어줘.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 말에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계속해서 순자의 행동을 떠올렸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희망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계약서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다. 그런데 통장을 펼쳐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보다 잔고가 줄어 있었다.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2천만 원만 남아 있었다. 이게 무슨... 희망은 당황했다. 자신이 돈을 찾은 기억이 없었다. 혹시 통장을 잘못 본 것일까? 다른 통장을 확인해보니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총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희망은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고객님, 지난 2달 동안 총 4번에 걸쳐 출금이 있었습니다. 모두 창구 거래로 이루어졌고 고객님 본인 확인 후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적이 없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여기 출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네요. 은행 직원이 건넨 서류에는 분명 희망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융 사기로 보입니다. 희망은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통장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한 달 전 순자가 집에 왔을 때 서랍을 정리해준다며 뒤적였던 일. 그때 통장을 본 것이 틀림없었다. 설마. 희망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5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 끔찍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희망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져갔다. 저녁이 되자 희망은 결심했다. 다시 한번 순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물어볼 생각이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에 순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강 선생님. 이제 곧 다 정리될 거예요. 희망이 통장에서 마지막으로 1,000만 원만 더 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문간에 기대어 서 있는데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순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희망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다. 희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야? 희망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희망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거야. 곧 갚을 생각이었어. 희망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 사람, 강민호라는 사람이야. 투자 전문가라고 했어. 처음에는 내 돈으로 시작했는데 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희망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50년 친구가 낯선 남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돈을 훔쳤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그 사람이 날 특별하게 대해줬어. 희망아,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에 누가 우릴 여자로 봐주겠어. 순자의 말에 희망은 말문이 막혔다.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50년 우정이 그것밖에 안 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돈을 돌려줘.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보자. 희망의 마지막 말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희망아, 제발. 우리 50년 친구잖아. 친구라면 이런 짓 안 했겠지. 희망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순자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희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희망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중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희망과 순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웃고 있는 두 소녀, 서로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함께 떠난 여행 사진들. 희망은 천천히 일어나 사진을 하나씩 내렸다. 50년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듯이.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일을 적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글씨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희망은 그대로 두었다. 그 번짐이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비였다. 희망은 비에 젖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전화기가 울렸다. 아들 민석이었다.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희망은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지금, 그녀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다. 그래, 가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희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50년 우정이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아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희망은 결심했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남은 돈을 정리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순자를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50년 우정의 마지막 예의로.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시작해야지. 희망은 중얼거렸다. 70의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희망은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희망은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순자의 배신, 사라진 돈, 무너진 50년 우정.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전화기가 울렸다. 희망은 천천히 손을 뻗어받았다. 여보세요? 희망아. 순자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희망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내린 자리만 남아 더 쓸쓸해 보였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목이 말랐다. 어제 밤새 울었던 탓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하늘이 맑았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 순자와 함께 덕수궁을 산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 민석이었다. 어머니, 오늘 오시는 거죠? 그래, 금방 준비할게. 제가 차 끌고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희망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70의 나이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희망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다. 손자 민준이를 보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 문득 통장 생각이 났다. 어제 은행에서 확인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잔고는 여전히 2천만 원이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 현실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희망은 가방을 챙겼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순자는 어떻게 될까? 50년 친구를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서 있었다. 순자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망아. 희망은 말없이 문을 닫으려 했다. 순자가 급히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다.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니? 내 돈을 가져갔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희망은 한숨을 쉬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50년 동안 대화가 끊긴 적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돈 어디에 썼니? 희망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라는 사람, 투자 전문가라고 했어. 노후에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지. 처음엔 내 돈으로 시작했는데 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희망은 눈을 감았다. 뻔한 수법이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 뉴스에서도 자주 보던 이야기였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사라졌어. 내 돈을 모두 가져가고 연락이 끊겼어. 순자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 나이 들어 외롭다 보니. 희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순자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딸은 멀리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내 돈은 어떻게 할 거니?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일자리를 구했어.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어. 희망은 깜짝 놀랐다. 이른의 순자가 마트에서 일한다니. 그녀는 항상 자신을 꾸미고 우아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내가 일을 한다고. 20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내 돈도 다 날아갔으니까. 희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돈 문제로. 너무 허무했다. 얼마나 갚을 수 있어? 지금은 100만 원 정도 모았어. 3천만 원을 언제 다 갚을 수 있겠니?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희망아, 우리 50년 친구잖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희망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나가줘, 순자야. 지금은 널 볼 수가 없어.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닫히고 희망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다. 물리적인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어머니, 지금 출발하셨어요? 아니, 민석아. 오늘은 못 갈 것 같구나. 몸이 좀 안 좋아. 많이 아프세요? 제가 지금 가볼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거야. 다음 주에 가마. 전화를 끊고 희망은 창가로 걸어갔다. 낙원동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한옥들, 좁은 골목길, 담벼락에 핀 국화꽃.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희망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점심을 먹지 않고 희망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꺼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했다. 서랍장도 정리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기념품들. 문득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정수가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남편의 시계, 넥타이핀,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희망은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다. 정수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희망이가 나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매번 생일마다 변함없이 해주는 일이다. 이런 작은 일상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희망이와의 삶은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 같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정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 들수록 깨닫는다. 희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이어리를 넘기다 작은 봉투가 나왔다. 열어보니 보험 증서였다. 정수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이었다. 희망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있었지만 이것은 다른 보험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희망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확인 결과 정수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사망 후 7년이 지나도 청구되지 않아 휴면 상태로 있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내일 지점에 방문하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희망은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같았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 도움의 손길.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왔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순자가 며칠 전에 가져다준 반찬들이 있었다. 희망은 한숨을 쉬며 반찬통을 꺼냈다. 배신한 친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했지만 버리기는 아까웠다. 밥을 한 공기 푼 뒤 반찬을 조금씩 덜어 저녁을 먹었다. 순자의 요리 솜씨는 항상 뛰어났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모두 희망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다. 순자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그녀도 자신의 돈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마트에서 일한다고 했으니 늦게 퇴근했을지도 모른다. 희망은 고개를 저었다. 왜 아직도 그녀를 걱정하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희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내일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가야 했다. 남은 돈을 정리하고 정수의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어왔다. 희망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달이 유난히 밝았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종종 달빛 아래 산책을 했었다. 정수는 달을 보며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저 달처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게. 희망은 미소 지었다. 정수는 약속을 지켰다. 죽음으로 둘은 헤어졌지만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희망을 지켜주고 있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인생에는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도 있다는 것을. 정수와의 추억, 아들 민석과 손자 민준이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강함. 이것들이 희망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희망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날. 은행에 들러 남은 돈을 새 통장으로 옮기고 보험회사에서 정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은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노인 자원봉사자 모집. 희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수채화 교실 신청하러 왔습니다. 접수대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반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시겠어요? 둘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희망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희망은 자신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새삼 깨달았다. 희망.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복지관을 나오면서 희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다. 순자와의 우정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희망은 오래된 화구 상자를 꺼냈다. 결혼 전 미술을 좋아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물감과 붓들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살펴보니 아직 사용할 만했다. 작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희망은 연필을 들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노랗게 물든 잎사귀들, 굵은 나무 줄기, 그 아래 서 있는 작은 인물. 그림을 그리는 동안 희망은 모든 것을 잊었다. 순자의 배신, 사라진 돈, 무너진 우정.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물감이 번지는 모습, 색깔이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 모든 것이 치유의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림을 완성하고 희망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슬픔,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다. 가을, 새로운 시작. 전화기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내일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일 갈게. 민준이한테 줄 선물도 사갈 거야. 정말요? 어제는 목소리가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이제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희망은 미소 지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순자의 배신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강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희망은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생각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순자 없는 일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처를 어떻게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희망은 일찍 눈을 떴다. 오늘은 수채화 교실 첫날이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희망은 옷장 앞에 섰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일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골랐다. 정수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맺혔다. 오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희망은 주변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노란 은행잎이 길가에 쌓여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침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들.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수채화 교실은 2층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희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젊은 여성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민아 강사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희망입니다. 아, 희망님. 정말 좋은 이름이세요. 저기 창가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은 안내받은 자리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수채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붓, 물감, 물통, 스케치북. 오랜만에 보는 도구들이 반가웠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미나 강사는 기본적인 수채화 기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희망은 집중해서 들었다. 젊었을 때 잠시 그림을 배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붓을 잡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곧 익숙해졌다. 오늘은 간단한 꽃 한 송이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만의 색깔로 표현해보세요. 희망은 천천히 붓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붉은색과 분홍색을 섞어 장미를 그렸다. 정수가 결혼기념일마다 선물하던 꽃이었다. 희망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전에도 그림 그리셨어요? 미나 강사가 희망의 그림을 보며 물었다. 아주 오래전에 잠시 배웠어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50년도 더 된 일이네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그리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희망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 기분 좋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순자의 배신, 사라진 돈,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마음에서 멀어졌다. 수업이 끝난 후 희망은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차를 마셨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들이 해외에 살아 외로운 사람,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저는 이번에 처음 그림을 배워요. 손주들에게 그림책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칠순의 김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뭐라도 배워야 머리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더라고요. 60 후반의 정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희망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은 시장에 들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장을 보고 싶었다. 평소 순자가 해주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야 했다. 아줌마 오랜만이네. 요즘 안 보이길래 어디 아픈가 했지. 오래된 반찬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말을 걸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김치 새로 담갔는데 한번 맛봐봐. 희망은 건네주는 김치를 맛보았다. 맛있었다. 순자가 해주던 김치와는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맛이 있었다. 조금만 주세요. 알았어. 순자 아줌마는 어때? 요즘 통 안 보이네. 희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순자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못 봤어요. 집에 돌아온 희망은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냉장고가 조금씩 채워졌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순자에게 의존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저녁을 준비하며 희망은 오늘 그린 그림을 다시 꺼내보았다. 붉은 장미 한 송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림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날짜를 적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다음 날, 희망은 아들 민석의 집을 방문했다. 손자 민준이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10살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가 희망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민준이는 자신의 방으로 희망을 이끌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희망은 손자의 그림을 하나하나 감상했다. 민준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할머니도 그림 그리실 수 있어요? 응, 할머니도 요즘 그림 배우고 있어.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랑 같이 그림 그려요. 그렇게 희망은 손자와 함께 오후를 보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다. 민준이는 우주 로켓을, 희망은 작은 마을 풍경을 그렸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저녁 식사 후 민석이 희망을 거실로 불렀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 이모는 잘 계세요? 희망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민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다들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손자와 함께한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희망은 이제 수채화 교실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희망씨. 돌아보니 복지관 상담사 박 선생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박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희망씨, 혹시 김순자 씨 아세요? 희망의 심장이 빨라졌다. 순자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네, 알고 있어요. 왜요? 순자 씨가 지금 우리 복지관 금융사기 피해자 상담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희망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망은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순자가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니.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항상 자존심 강하고 독립적이던 순자였는데 순자 씨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들지만 희망 씨와의 우정을 잃은 것이 더 큰 상처라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도 순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자 씨가 희망 씨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순자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36집으로 돌아온 희망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종종 밤하늘의 별을 함께 보곤 했다. 희망아, 별은 멀리 있어도 우리에게 빛을 주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정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희망은 문득 깨달았다. 순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50년 우정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순자를 향한 애정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박 선생에게 순자의 연락처를 물었다. 직접 전화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희망은 전화기 앞에 앉았다. 몇 번이나 번호를 누르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었다. 순자야. 나 희망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할까? 두 사람은 낙원동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순자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희망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희망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희망은 잠시 말없이 순자를 바라보았다. 50년 친구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복지관에서도 도움받고 있고.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아직 많지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갈게. 희망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순자야,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속인 것, 50년 우정을 배신한 것이 더 아팠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사람 말에 속아서.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나 봐. 희망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르게 느껴졌다. 나도 외로웠어. 정수가 떠나고 나서 내가 내 유일한 의지였는데. 희망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희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순자야.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쉽지 않아. 이해해. 기다릴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사기꾼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도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지금은 복지관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희망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 희망은 자신의 수채화 수업 이야기를 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내가 항상 그림을 좋아했었지. 젊었을 때부터. 그래, 이제야 다시 시작했어. 늦은 나이에. 늦은 게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오랜만에 함께 웃는 순간이었다. 헤어질 때 순자가 희망의 손을 꼭 잡았다. 희망아, 내가 다시 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게. 약속해.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희망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 노인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그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맞닿아 있는 모습을 세심하게 표현했다.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다. 50년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 날, 희망은 복지관에 일찍 도착했다.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미나 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희망님,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요. 희망은 깜짝 놀랐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수업이 시작되고 희망은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화폭에 쏟아냈다. 슬픔, 상처,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 완성된 그림은 두 그루의 나무였다. 한때는 서로 멀어졌지만 다시 가지를 뻗어 맞닿는 모습이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희망님,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미나 강사의 말에 희망은 미소 지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순자였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다. 희망아,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수채화 배우고 있어. 너는? 나는 금융 교육 받으러 왔어.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때 미나 강사가 다가왔다. 아, 두 분 아시는 사이인가요? 순자님도 우리 수채화 수업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희망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자의 눈에 물음표가 어렸다. 희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50년 된 친구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희망이 다시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순자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세요. 희망님과 같은 반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58미나 강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희망아, 정말 괜찮을까? 내가 내 옆에 있어도. 천천히 시작해보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순자는 희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희망아. 내 이름처럼 넌 항상 내게 희망을 주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어가는 중이었고,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희망은 문득 정수의 말을 떠올렸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야.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상처와 배신을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순자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50년 우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다. 희망의 달력에는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복지관 수채화 전시회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희망은 조심스럽게 옷을 골랐다. 연보라색 원피스와 하얀 카디건. 정수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지난 1년간의 변화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작은 속삭임과 함께 희망은 집을 나섰다. 가을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낙원동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그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아픔과 배신,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우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쁜 모습이었다. 희망은 자신의 그림이 걸린 자리로 향했다. 총 5점의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1년 동안 그린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이었다. 첫 번째 그림은 두 소녀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두 소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첫 만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두 번째 그림은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여성의 뒷모습이었다.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이었다. 세 번째 그림은 깨어진 거울 조각들이었다. 각 조각에는 다른 표정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슬픔, 분노, 후회, 그리고 희망. 깨어진 순간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네 번째 그림은 두 그루의 나무였다. 한때는 서로 멀어졌지만 다시 가지를 뻗어 맞닿는 모습이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다시 만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 앉아있는 두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젊고 생기 있었다. 5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희망씨,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뒤에서 미나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망은 미소 지으며 돌아보았다. 모두 미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모두 희망씨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붓을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린 것뿐이죠. 희망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난 1년간 미나 강사는 단순한 그림 선생님 이상이었다. 때로는 상담사처럼, 때로는 딸처럼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순자 씨는 아직 안 오셨나요? 아,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곧 도착하신대요. 마지막 준비 중이라고. 희망은 시계를 보았다. 아직 전시회 시작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특히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랬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희망은 다른 수강생들의 작품도 감상했다. 각자의 인생과 이야기가 그림에 담겨 있었다. 슬픔, 기쁨, 그리움, 희망. 다양한 감정들이 색채와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다. 희망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였다. 그녀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편안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순자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었다. 이게 뭐야? 나중에 열어봐. 오늘을 위한 작은 선물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순자도 세 점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희망의 것과는 달랐다. 더 화려하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비슷했다. 너의 그림들 정말 아름답다. 희망이 순자의 작품을 보며 말했다. 그래,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내 그림에 비하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운 거야. 순자는 희망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에는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복지관 관계자들, 다른 수강생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희망의 아들 민석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민준이도 왔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그림 앞에서 감탄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더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희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의 칭찬이 가장 큰 선물 같았다. 우리 민준이가 훨씬 잘 그리지. 할머니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어머니, 정말 멋진 그림들이에요. 민석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고마워, 아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희망과 순자의 그림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두 노인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에 감동했다. 오랜 우정, 갈등, 그리고 화해의 여정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미나 강사가 모두를 모았다. 오늘 전시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의 수강생상을 두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과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희망님과 김순자님 두 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우정과 화해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나 강사는 두 개의 작은 트로피를 건넸다.
희망과 순자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말없이 희망의 손을 꼭 잡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희망의 가족도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희망과 순자는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희망아, 이제 선물 열어볼래? 순자가 아까 건넸던 상자를 가리켰다. 희망은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표지에는 50년의 약속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사진첩을 열자 중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두 소녀의 첫 만남, 수학여행, 대학 입학식, 각자의 결혼식, 아이들의 돌잔치, 함께 떠난 여행, 그리고 최근의 수채화 수업까지. 50년 우정의 기록이었다. 28 마지막 페이지에는 순자의 손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친구 희망에게 50년 동안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너라는 친구를 만난 것이야. 어리석은 실수로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가게 했던 그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 하지만 내가 다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지. 그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소중하게 우정을 지켜나가고 싶어. 우리의 50년 약속,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 영원한 친구 순자가. 희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50년 세월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희망아. 내가 다시 기회를 준 것, 평생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가을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희망은 문득 정수의 말을 떠올렸다. 희망아, 인생은 그림과 같아. 때로는 어두운 색도 필요하고 때로는 밝은 색도 필요해. 그 모든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야. 이제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슬픔과 기쁨, 배신과 용서, 상실과 회복. 그 모든 경험이 모여 그녀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은 일찍 일어나 정수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다. 정수야, 어제 전시회했어. 내 그림들이 전시됐다니 믿어지니? 상도 받았어.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희망은 미소 지었다. 정수가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와도 다시 화해했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5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었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였다. 희망아, 오늘 덕수궁 산책 갈래? 단풍이 정말 예쁘대. 좋아. 10시에 만나자. 희망은 옷을 갈아입고 준비했다. 오랜만에 덕수궁 산책이 기대되었다. 예전에는 매주 함께 갔던 곳이었다. 덕수궁에 도착하자 순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야외 스케치도 해볼까 해서. 희망은 미소 지었다. 순자도 이제 그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희망을 따라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열정을 발견한 듯 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덕수궁을 거닐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 고즈넉한 한옥의 처마, 돌담길을 따라 흐르는 가을 바람. 모든 것이 그림 같았다. 적당한 벤치를 찾아 앉아 두 사람은 스케치를 시작했다.
희망은 오래된 은행나무를, 순자는 작은 연못을 그렸다. 말없이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화로웠다. 희망아. 한참 후 순자가 입을 열었다. 응. 우리 내년에 제주도 여행 갈까? 그림 그리러. 희망은 잠시 생각했다. 제주도. 젊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곳이었다. 좋아. 가자.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잖아.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래,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두 사람은 다시 스케치에 집중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노인의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들, 정말 잘 그리시네요. 한 어린 소녀가 감탄했다. 희망과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이제 시작한 거란다. 순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소녀는 신기한 듯 두 사람의 그림을 한참 구경하다 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었다. 희망아, 생각해보니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 그 모든 게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구나.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경험이 소중했다. 심지어 가장 아팠던 순간들조차도. 순자야,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 그럼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50년의 추억과 앞으로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왜 그래? 순자가 물었다. 그냥 오늘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란히 걷는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그들의 오랜 우정처럼. 집에 돌아온 희망은 오늘 그린 스케치를 벽에 붙였다. 그리고 순자가 선물한 사진첩을 다시 꺼내 천천히 넘겨보았다. 50년의 시간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희망은 자신의 글을 추가했다. 사랑하는 친구 순자에게 우리의 우정은 때로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파도처럼 거칠게 흘러왔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바다에 도착했지. 실수와 후회, 용서와 화해.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걸어가자. 우리에겐 아직 그릴 그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영원한 친구, 희망이. 글을 쓰고 희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수채화처럼. 전화기가 울렸다. 아들 민석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와 그림 그리고 싶대요. 그래, 가마. 순자 이모도 같이 가도 될까? 당연하죠. 오랜만에 뵙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희망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희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행복한 꿈. 정수야,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 희망은 중얼거렸다.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많을 거야. 순자와 함께, 민석이와 민준이와 함께.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희망은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평온한 미소를 띤 채.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자, 그리고 정수를 만났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꿈인 줄 알면서도 행복했다. 아침이 밝았다. 희망은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가을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제의 기억, 오늘의 감정, 내일의 꿈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항상 순자가 함께할 것이다. 50년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다. 희망은 미소 지었다. 인생이라는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더 많은 색과 선, 그리고 이야기가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